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드디어 과거 샹크스의 발언과 검은 수염 티치와 싸움에 관한 비밀이 풀렸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 시절 우리는 샹크스의 발언을 이해하기 힘들었죠. 흰 수염과 대면이 가능할 정도로 강력한 샹크스가 자신의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는 것에서 충격을 받았고, 그 당사자가 검은 수염이라는 사실에 또다시 놀랐죠. 이것은 단순한 상처로 치부하기에는 최종장에서 오다가 풀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검은 수염 티치의 의도입니다. 티치 내면에 잠재된 타고난 힘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샹크스의 왼쪽 눈 위의 흉터입니다. 샹크스는 흰 수염과의 대화에서 두 가지 결정적인 발언을 하게 되죠. 그 흉터는 티치에게 입은 것이고, 샹크스는 절대 방심 따윈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고, 이 조우는 티치가 어둠어둠 열매를 얻기 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다는 그냥 전향한 이벤트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 샹크스의 입에서 절대 방심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다가 우리에게 공개한 가장 완벽한 정보이며, 악마의 열매 능력자가 아니었던 자가 샹크스 수준의 해적을, 심지어 훗날 상황이 되고 그의 패기가 물리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인물에게 영구적인 흉터를 남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검은 수염이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한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샹크스의 방심하지 않았다는 대사는 검은 수염의 운 좋은 일격이나 순간적인 방심의 가능성을 모두 배제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순수한 힘이나 책략으로 정당하게 가해진 일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샹크스를 공격한 주체가 티치의 인격이 아니라 잠재되어 있던 록스 인격의 갑작스럽고 폭력적인 발현이었다는 것이고, 그 당시에도 패기가 상당했던 샹크스는 흰수염 해적단의 동료였던 티치가 제기하는 위협 수준에 익숙했을 것이고, 어쩌면 티치 내면의 록스를 감지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방심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 공격이 그가 알던 티치에게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수준의 힘을 동반했음을 암시하고 있고, 만약 록스의 힘이 검은 수염의 정상급 힘과 야망을 품고 한순간 폭발했다면 이는 샹크스의 예지 능력조차 압도할 수 있는 갑작스러운 위협 수준이 되는 것이고, 샹크스의 얼굴의 상처를 우리에게 이해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과거에 사라졌던 록스가 현 시대에 부활하여 전설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됩니다. 이것이 그가 티치를 생각할 때 흉터가 욱신거리는 이유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신체적 기억이 아니라 그가 목격했던 끔찍하고 숨겨진 괴물, 이전에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힘에 대한 심리적 기억인 것입니다. 이 사건은 샹크스가 나중에 오로성에게 어떤 해적에 대해 경고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는 티치가 단순한 야심찬 신예가 아니라 세계를 끝낼 위협의 그르심을 인지했던 것입니다. 샹크스가 성지 마리조아의 철룡인 혈통 중 하나인 피거랜드 가문의 일원이라는 것은 이제 정설이죠. 그의 아버지는 신의 기사단 최고사령관 피거랜드 갈링성입니다. 그러나 샹크스는 갓벨리 사건에서 로저에 의해 회수된 보물 상자 안에서 한 살배기 아기 상태로 발견되었고, 이것은 근본적인 모순을 제시합니다. 왜 최고위 신의 기사단의 아들이 대재앙적인 전투 중에 보물 상자 안에 버려져 있었을까요? 이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이는 그가 갓벨리에 있었던 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곳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핵심적인 부분이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성지에 남아 신의 기사단이 된 샹크스의 일란성 쌍둥이 형제 피거랜드 샴록의 최근 등장은 이제까지 샹크스 인생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등장이 됩니다. 샴록은 샹크스의 거울상으로 샹크스가 가졌어야 할 삶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사에서 쌍둥이는 종종 이중성, 운명, 정체성의 주제를 탐구하는 데 사용됐곤 하죠. 여기서 그들은 천성과 양육 실험을 위한 완벽한 설정을 제공하며, 샴록은 마리조아의 환경에서 자란 통제 집단의 사람이죠. 반면 샹크스는 혼돈 세계로 던져진 변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샹크스와 샴록은 세계 정부 최고위층, 아마도 D의 일족이나 고대 혈통과 관련된 유전 공학 또는 복제 프로그램의 산물일 가능성이 높으며, 샹크스를 갓벨리에 배치한 것은 세계의 열쇠를 심으려는 의도적인 행위였으며, 이 열쇠는 우연히 잘못된 인물인 로저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세계 정부, 특히 베가펑크와 같은 인물들은 복제 및 혈통인자 조작을 완벽히 하게 되었고, 이 기술이 철룡인 내부에서
훨씬 더 오랫동안 비밀스럽고 정제된 형태로 존재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피거랜드 가문은 이 기술의 관리자이거나 특히 순수한 유전 혈통일 것입니다. 최상급 개체의 복제본을 만들어 정치적 도구, 잠복 요원 또는 고대 병기의 열쇠로 사용하는 것은 세계 정부의 비밀스러운 본성에 부합하는 전략이 됩니다. 로저가 그를 발견한 것은 궁극적인 예기치 못한 결과였으며 정부의 잠재적 자산을 다음 조이보이에게 영감을 줄 인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는 로저의 발견을 따뜻한 구조에 의해서 세계를 바꾸는 운명의 사고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샹크스는 로저의 배에 있었고 라프텔에 갔거나 최소한 그곳에서 발견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루피가 자신의 악마의 열매의 진정한 본질인 태양신 이카로 각성하자 샹크스가 이제 자신이 원피스를 차지할 때라고 선언하는 장면은 시사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10년 이상 그는 정복자가 아닌 힘의 균형자로서 행동해왔고 이러한 행동은 샹크스가 자신의 야망이 아닌 알려진 시간표나 예언에 따라 행동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로저 이후의 경력 전체는 기다림의 연속이었고 그가 라프텔에서 자신의 진정한 유전적 유물로서의 본성을 알게 되었다는 사용자의 이론은 이에 대한 강력한 동기를 제공합니다. 자신이 미리 정해진 목적을 가진 제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심오하고 정체성을 뒤흔드는 사건일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전생애와 그에게 진짜 삶을 준 로저와의 관계를 재정의할 것입니다. 이후 그의 행동들, 로저의 의지를 잇는 루피에게 밀짚 모자를 준 것과 조이보이의 귀환을 기다린 것은 자신의 제조된 운명을 장악하고 그것을 세계 정부의 계획이 아닌 로저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로저가 구상했던 미래의 문지기가 된 것입니다. 샹크스는 로저를 진심으로 따랐으니까요. 로저의 오른팔이었던 레일리는 선장의 아들인 에이스를 구하기 위해 정상 전쟁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에이스의 혈통을 비밀로 하고 그가 자신의 삶을 살게 하려는 로저의 소원을 존중했고 더욱이 혼자인의 적으로서 그 규모의 전쟁에 개입하는 것은 자살행위이며 자신에게 좋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라프텔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알게 된 레일리는 에이스의 죽음이 필요하고 비극적인 촉매 제임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루피를 한계 너머로 밀어붙이고 수련기간을 갖게 하며 그를 조이보이가 되는 진정한 길로 이끌기 위해 필요했고 그의 부작위는 수동성이 아니라 운명적인 시간표에 대한 수능이었다는 것이죠. 정상전쟁 직전 샹크스는 전쟁터로 향하는 흰 수염 해적단을 공격하려던 카이도를 저지했다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샹크스는 한 상황이 기회주의적으로 다른 상황을 공격하여 혼란이 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힘의 균형자로서 행동했습니다. 샹크스의 행동은 훨씬 더 구체적이었고 그는 전쟁을 관리하고 있었죠. 카이도는 흰 수염을 존경했기 때문에 그를 돕기 위해 움직였을 수 있다는 것이고 전쟁의 운명적인 결과가 흰 수염과 에이스의 죽음을 요구한다는 것을 아는 샹크스는 카이도가 그 운명을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는 단지 싸움을 막은 것이 아니라 운명의 각본이 글자 그대로 지켜지도록 보장한 것입니다. 이제 샹크스는 또 다른 균형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재미없게 보셨거나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한다고요.